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보지기에게 물어보세요를 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와, 저만 기쁜가요? 네. 우리 오늘 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진행할 마보지기에게 물어보세요의 첫 번째 사연은요. 사실 이러한 비슷한 사연을 많은 다른 분들께서도, 마보 가족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한 후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A님은요. 명상을 한 후 좀 예민해져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보를 이용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치유가 되고 생각할 시간들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 계속 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어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명상을 한 후 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민함이 연애 관계에서 이별을 촉진시킨 것 같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지금 많이 슬퍼졌다면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명상 자체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별 후 답답한 마음 정리 겸 상황을 노트에 정리해보다가 우연히 명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명상 후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저는 더 예민해졌던 것일까요? 혹시 제가 명상을 잘못해온 것일까요? 불교에서 스님이 오랜 시간 수련을 해왔으나 큰 스님에게 너는 그동안 수련을 한 것이 아니고 노동을 한 것이다 같은 꾸중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더 자책이 들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의 다름이 이별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느끼는 감각을 깨워서 예민해진 게 아닌지. 왜냐하면 명상을 하다 보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것을 느끼게 되어 예민하게 되어버린 부분도 조금씩 생겨났고 남자친구는 제가 대화나 카톡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며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명상이 남자친구를 대체한 건 아닌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속상한 일, 힘든 일 등을 미주알 고주알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으면서 든든해하곤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나서 우연히 명상을 알게 된 후에는 일일이 회사 일로 나름대로 고충을 겪을 남자친구에게 짐을 주는 것 같은 미안함도 생겼고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명상에 많이 의존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치료제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이 편안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남자친구와의 통화는 특별할 것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별의 시작이었을까요? 너무 아직까지도 이별의 상처에 허우적대느라 글의 내용도 그쪽에만 집중되고 명상에 대한 원망으로 비춰지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명상은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인지 만약 명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남자친구와 미주알 고주알 공유할 거리들이 많았을까? 그렇게까지 해야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좋은 걸까? 혹은 예민하지 않고 무던하게 넘어갔다면 난 행복했을까? 이런 망상의 연속인 요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A님이 저에게 주신 사연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A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본인의 이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털어놔 주셨는데요. 이건 아마 A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A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건 아마 마보를 조금 오래 사용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A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아니 명상을 하면 마음도 편안해져야 되고 그리고 좀 너그러워져야 되고 그쵸? 우울하지도 않아야 될 것 같고 항상 기뻐야 될 것 같고 화도 안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많았어요. 저는 오히려 명상을 시작한 다음에 몸이 피곤하다는 것
그런 걸 너무 잘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도 그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혹은 기쁘거나 행복할 때도 사실은 그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에 그런 감정의 증폭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명상을 조금 더 오래 하면서 명상에 대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배우면서 느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느끼는 기분을 안 느끼거나 혹은 덜 느끼게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울하거나 소심한 사람이라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소심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는 내가 우울하구나 혹은 내가 소심한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마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도와주는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주신 A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내가 지금 남자친구의 이런 말에 섭섭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우울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마음속에 내 기분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있는 그대로 내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보게 되니까 더 명료하게 잘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패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계속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친구가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나? 라고 서운해하고 있구나를 느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게 바로 마음 챙김 명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사이에 우리의 자유와 성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생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님, 예민해지는 것,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A님이 내 감정이 어떤 것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실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지금 전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A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는 연인 사이의 흔한 문제죠. 남자친구가 옛날에는 그렇게 맨날 전화를 하던 남자친구가 요즘엔 전화를 하지 않아. 날 덜 사랑해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아. 날 덜 사랑해. 남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인가? 정말 이 사람이 날 덜 사랑하는 것인가? 답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야. 요즘에 많이 바쁘다고 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인 것 같아. 진실인 것 같아. 요즘 남자친구가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기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였죠. 내가 남자친구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명상에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서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갔나라는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스스로에게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진실인가? 네. 만약에 내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나 모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때, 예. 사실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내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아.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만약에 네가 온전하게 너 자신으로 건강해지는 것, 너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나는 네가 나한테 멀어지는 친구 같아라고 만약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좀 글쎄요. 남자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혹시 그래서 나 때문에 서운해? 라고 물어보거나 했던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A님이 본인한테 의지만 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A님한테 그렇게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거라면 그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그걸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님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뭔가를 얘기하는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일은 이거예요, A님. 아주 가끔은 이것이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에서 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인데요. 인생의 모든 것들에 다 정답이 있고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은 그냥 상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인생에 이별이 있고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 테드에서 본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이 있었어요. 이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 사람들은 이별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했던 강연이었는데요. 그 강연자로 나선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별을 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옛날에 좋았던 때만을 떠올리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일까, 무엇이 원인일까, 나의 어떤 점이 그 사람을 떠나게 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하지만 이별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인연이 안 맞으면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의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아마 당신도 순간순간 그와 맞지 않았음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당신도 어느 순간순간에는 이별을 예감했을 겁니다. 그때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별이라는 것이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에서 보는 현실,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면 더 행복하고 뭔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 그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삶이라는 건 때로는 참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인간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롭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워가는 연습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마보오지기에게 물어보세요에서 뵙겠습니다.